안녕하십니까.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소세지 쌍꺼풀 전문 의사 정희창 원장입니다. 오늘은 소세지 쌍꺼풀과 라인 낮추기 눈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세지 쌍꺼풀이란 것은 일단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. 두꺼워서 이상한 모양이 된 쌍꺼풀을 다 통틀어서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너무 두꺼우면 쌍꺼풀은 누구나 다 이상해지고요. 사람마다 이제 그 괜찮은 높이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10mm가 넘는데도 괜찮을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6mm에 잡았는데도 소세지 쌍꺼풀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변종된 소세지 쌍꺼풀 모양이란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높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앞부분만 두꺼워서 앞부분이 이렇게 세모꼴로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요새는 거울을 보거나 했을 때 이상하다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왜 생기냐 하면은, 우리 눈을 뜰 때 근육의 힘으로 뜨게 됩니다.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가 아무런 동작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눈 뜨는 근육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때 한번 접히는 피부가 쌍꺼풀이라는 현상인데, 이 접히는 피부가 너무 무겁게 접히면 눈이 못 버티는 거예요. 못 버티니까 눈 뜨는 힘이 약간 억제가 되고, 그러면서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고 쌍꺼풀도 풀리기가 쉽고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여긴 풀렸다 여긴 안 풀렸다 하면서 각이 지는 이상한 모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이상한 모양이 왜 쌍꺼풀이 두꺼우면 생기지? 라는 게 이제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원인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환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, 이 환자분은 소세지 쌍꺼풀 전형적이죠.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심하고, 왼쪽 같은 경우는 점막도 약간 들려있고 쌍꺼풀 흉터도 굉장히 깊어요. 그러면서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고, 얘네가 똥똥하고 밝은 빛이, 조명도 벌써 밝게 나죠. 그러면 이제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나? 붓기가 있으신가?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걸 다 지나고 붓기가 빠진 상태 이렇다면 이제 뭔가 두껍게 됐구나, 두꺼워서 이상해진 소세지 쌍꺼풀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눈동자도 지금 보면 검은 눈동자가 한 60~70%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겠고, 라인을 낮추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소세지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라인을 낮춰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고,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낮춰서 쌍꺼풀이 좀 더 얇은 라인이 되면서, 방금 검은 눈동자, 왼쪽 눈의 검은 눈동자를 우리 기준으로 볼게요. 이 정도 보이죠? 그 전에는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검은 눈동자가 더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검은 눈동자가 더 보이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, 눈 자체도 자연스럽게 잘 낮아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. 일단 붓기랑 당연히 혼동될 수밖에 없고,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소세지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맞아요. 그래서 최소 6개월, 조금 더 화려하게 수술한 경우는 1년 정도 기다리라고 보통의 병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그 원장님 말 잘 듣고 기다려야 됩니다. 기다리고 정말 명백하게 너무 두껍고 이상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, 일단은 기다려야지 정확히 어느 정도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도 안 나아졌다, 이게 뭔가 이상하다, 소세지 쌍꺼풀이 됐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아야겠죠.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재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하면 좋아지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피부의 여유분이 얼마나 있냐 없냐, 그리고 지금 쌍꺼풀이 얼마나 높냐, 그리고 소세지가 아닌 정상 쌍꺼풀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낮냐의 기준으로, 쉽게 말하면 이 정도에 있는 이런 피부잖아요. 피부 옷감이 있는데 이 옷감을 접어서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피부를 자를 수 있는지, 아니면 안 자르고 피부 보존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, 눈매 교정을 해서 좀 끌어당겨야 되는지,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는지, 아니면 지방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, 아니면 지방을 재배치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마치 맞춤 옷을 우리가 만드는데 세세한 디테일들을 다 정하듯이 제가 상담 때 대강의 왁구를 좀 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,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고, 이전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저한테는 이제 쌍꺼풀 낮추는 수술을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오지만 이마거상을 한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. 왜 이마거상, 쌍꺼풀 얘기하는데 왜 이마거상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, 이마거상은 소세지 쌍꺼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마거상 하신 분들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세지 쌍꺼풀과 라인 낮추기 재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을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, 생각보다 깔끔하게 좋아지시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. 그래서 싱거울 정도로 좋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잘 상담만 받고 잘 결정만 하면 스트레스 받던 부분들이 말끔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상담실에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희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